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하이포테시스 테스트 편을 마지막으로 Probabilistic Inference 챕터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베이지안 인퍼런스 언급할 때도 그랬듯이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베이지안 인퍼런스가 좀 일반화가 이제 어디까지 이제 일반화한 걸 써먹을 수 있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끝을 이제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될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챕터 3에 이제 꼭 필요한 부분, 그거를 다룰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저번에 좀 어렵다고 한 이제 그런 파라메트릭 하는 기법이 있는데 거기서 다룰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제 저도 최대한 이제 컨셉을 간결하고 중요한 것만 이제 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 있으니까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란 대신에 엔트로피 개념을 여기다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강의 내용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은 이제 결국 커절리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웠죠. 계속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다 어렵다는 게 제 뭔가 강의의 그런 결론인 것 같았는데 근데 웃기게도 이런 거를 반박하기는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네, 사람의 본성다운 너무 염세주의적인가? 이제 널 하이포테시스라고 하거든요. 자, 널 하이포테시스란 거는 코릴레이션이 어떤 A, B라는 그 하이포테시스가 주어졌을 때 그게 우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커절리티랑 거의 일맥상통하죠. 커절리티 일맥상통이라기보다 이제 그거를 어떤 코릴레이션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도 감별해주는 그건데 p 밸류 그쵸 널 하이포테시스가 오를 확률이 p 밸류인데 임상 실험하면 아마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신약이나 이런 거는 가짜 밀가루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이제 시그니피컨트 한지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 망할 놈의 그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밀가루약을 먹더라도 이제 사람이 뭔가 어느 정도 나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되게 확률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무작위적인 확률적인 그런 거를 이제 분리를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분리를 해내려면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커절리티를 의학적으로 되게 막 복잡하게 다루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분석을 해내서 내온 게 이제 약이 되거든요. 근데 약이 실제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내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널 하이포테시스를 사용하는 게 이제 이 널 하이포테시스가 오를 확률이 p-밸류가 높아지면 신약이 효과가 없다는 거고 그럼 임상실험 실패라는 그런 논리 전개로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를 많이 실행을 하고 그리고 필수 개념 그쵸. 바로 알아보기 전에 필수 개념 하나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좀 앞으로는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MF나 PDF 컬버처 자꾸 얘기하고 스무스하고 그렇다고 하는 거는 사실 사람에 따라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이제 정량화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자, 어떤 이제 PMF가 주어졌다고 할 때, 이거를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PX 로그 PX를 이제 모든 서포트에 대해서 더하고 얘 마이너스 취하는 거. 이게 이제 probability 펑션이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알려주는가를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평범한 주사위는 이제 서포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px는 이제 다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6분의 1이겠죠. 이거 약간 틀렸는데 수식을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n이 NEX라고 하면 이제 이런 기호도 써요. 이런 기호 쓸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게 다 계산을 해보면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미리. 이렇게 되는데 이게 로그 6. 그런 값이래요. 근데 이제 모든 면이 1인 주사위는 사실, 아무리 굴려도 이제 서포트가 실제로 1에서 6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 2에서 6이 나올 확률은 0이니까 그냥 로그 1에서 0이죠. 아주 이제 낮은 값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높은 값일수록 이게 얼마나 이제
불확정한지, 얼마나 이제 그, 그 데이터를 얻었을 때 우리가 정보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given probability function의 엔트로피가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불가능한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량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이유가 실제로 그 제가 이제 앞에서 이 데이터가 분산이 클수록 이제 정보량이 높다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분의 1 이거는 분산이 되게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1에서 6까지 고르게 있으니까 얘가 어떤 값을 낼지 분산 자체가 다양한 값을 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주사위를 굴림으로써 우리가 얻는 정보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모든 면이 1인 주사위는 사실 아무리 굴려도 얻을 정보가 없죠. 우리가 이미 모든 면이 1이란 그거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리에서 네, 엔트로피가 낮을수록 이제 아주 얻는 정보도 낮고, 아니면 그 어떤 PDF나 PMF가 아주 샤프한 컬버처를 그리는데 이거를 confid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confident. 요즘 딥러닝에서 이제 요즘이라기보다 좀 옛날 트렌드가 이제 confidence of probability function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confidence라는 용어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렸던 뭐 펑션들도 이제 뭐 샤프하다, 뭐 스무스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엔트로피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0에서 1까지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높은 거고, 왼쪽은 네, 여기 구간이 거의 이제 없죠, 얘에 비해서. 그래서 엔트로피가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근데 probability 펑션은 아니었죠. likelihood 펑션이었죠. 근데 이제 likelihood 펑션 뭐 쓰려면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하이포테시스 테스트 얘기로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좀 이제 수식적으로 좀 확실히 잡아볼 거예요. 밀가루 약을 먹고 환자가 나을 확률, 신약을 먹고 환자가 나을 확률, 이거를 이제 P라는 확률 함수나 뭐 세타 제로, 세타 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는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driven 된 데이터를 이제 보면 되죠. 데이터가 이제 X0가 이제 밀가루 약을 먹고 나온 그런 사람들의 실제 데이터, X 알파도 실제 데이터. 자, 여기서 널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에요. 세타 제로와 세타 알파가 같다. 뭐 정확하게는 P 블렛 기분 세타 X 세타 제로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하면 적어도 아주 아예 그냥 밀가루 약이랑 똑같다라는 그런 주장에서는 회피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데이터 이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MLE나 CLT 쓰면 바로 머리 좋으신 분들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세타 X0나 세타 제로 같이 이제 어떤 비교를 위해서 일반적인 그런 방법, 기존 방법에 하던 사람들, 뭐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요. 아니면 밀가루 약에 비해서 확실히 시그니피컨트한지를 이제 검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고, 반대면 이제 익스페리멘터 그룹,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센트럴 CLT 바로 사용해 보면, 자, X0라는 컨트롤 그룹이 약을 먹고 3년 이상 생존한 경우를 1 아니면 0이라고 뭐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이 X0는 이제 자연스럽게 컨트롤 그룹에서 이제 들어온 평균 생존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CLT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바로, 그쵸, 이거는 바로 그릴 수 있죠. 근데 웃긴 게 이걸로 끝났어요, 문제가. 왜 끝났을까요? 자, 봅시다. 자, 실제로 이거를 한번 어떤 데이터를 가정을 해봅시다. X0가 이제 23명에 대해서 뭐 30% 확률로 이제, 뭐 30% 확률이란 말을 배제하고
23명 중에서 한 7, 8명 정도가 이제 생존을 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새로운 신약을 했을 때 이제 13명 중에서 한 8명, 9명 정도를 치료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방금 봤던 이거죠. 이거를 이제 실제 그냥 값만 넣은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커버처를 한번 펑션을 그려보면 와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고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와 그러면 이게 일단은 세타 제로랑 세타 알파가 같을 거라 거의 다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죠. 평균 값이라도. 그럴 때 아주 작은 수라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널 하이포테시스의 이제 그런 컨셉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99%의 정확도, 뭐 99.7%의 정확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바로 널 하이포테시스의 p-value를 뜻하는 거예요. p-value가 이제 1 빼기 p-value 하면 p-value가 아주 작을 때 뭐 0.003 이럴 때 99.7%의 정확도 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일단 순서대로 해봅시다. 자, 세타 제로가 세타 알파와 같은 이제 x축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거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x 값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방정식을 이제 x 좌변에 놓고 풀면 되는데 일단은 PDF가 네 이거래요. 네, 저도 그 수식 복잡한 거 벌써 파이 나오고 그거 기억하시나요? 네, 울프람 알파라는 되게 좋은 사이트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울프람 알파한테 이제 이것도 그냥 계산을 시켜버렸어요. 시켜보니까, 뭐, x를 이제 잘 구해주네요. 그러니까 어떤 f0x, 알파 x로 방금 PDF를 한번 이제 이름만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널 하이포테시스를 검증할 수 있는 실제 p-value를 이제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0.35257, 네. 이거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나는 지점이 이거를 뜻하거든요. 여기 이 지점. 오른쪽이 그거라고, 오른쪽이 이제 알파 x의 그 디스트리뷰션이고, 왼쪽이 이제 f0x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세타 널이라는 우리가 그 방금 구했던 만나는 지점, 글씨가 작아서 여기와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다 더해버리면 이제 그냥 그 둘이 실제 이럴 확률과 이럴 확률을 더해버리면 이제 원천적으로 널 하이포테시스에 대한 그런 공격을 그냥 다 막아버릴 수 있죠. 자, 그럴 확률이 그리고 자 엄청나게 작게 나왔습니다. 다 여기와 같이. 그래서 뭐 10의 마이너스 8승은 이제 0.0하고 0이 8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작은 확률로 이제 p-value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p-value라는 거는 오로지 이거를 널 하이포테시스를 기각할지 말지 그러니까 rejec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널 하이포테시스가 틀렸다 맞았다랑 실제 이 약이 치료 효과가 커절리티를 통해 존재한다 아닌다 라고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결고리는 다릅니다. 아예 둘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 거는 실제로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치료 효과가 진짜로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막 생물학적으로 있는지 검증하고 그거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널 하이포테시스는 단지 우연인지 아닌지만 이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이제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뭐 스프리어스 코릴레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이제 우리가 의도치 않은 좀
우리가 막 이제 막 우연에 의해서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 거라고 논문이 나와버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막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원천 차단하려고 보통은 이제 상관이 없는 피처들이랑 이제 하이포테시스를 계속 돌리면서 그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를 이제 계속 돌리면서 얘랑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고차원의 데이터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런 걸 적용하기가. 자, 사진 데이터. 뭔가, 네, 아주 깨지어 보이는 저화질의 사진 데이터여도 가로 픽셀, 세로 픽셀 곱하기 3이죠. RGB니까. 말도 안 돼요. 사실 차원이 만 차원, 백만 차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거로도 압축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다 피처라고 하고 앉아 있으면 널 하이포테시스 테스트가 영원히 끝나지 않겠죠. 근데 어떤 이런 직선의 그런 거 말고 곡선 같은 어떤 스페이스를 만들 수는 없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디멘전이 이제 그냥 직선에다가 매핑을 해버리면 리니어로 트랜스포메이션 해버리면 이 점과 이 선 사이의 수직선상이 만큼의 정보가 훼손이 되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곡선에 어떤 걸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죠. 그리고 probability 같은 이제 좀 정량적인 도구로 이게 확실한지 불확실한지까지도 이제 얻었어요. 자, 이제부터 2000년대, 좀 이르면 90년대 중반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거기부터는 아마 시간 순서대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사 순서. 네. 그래서 probabilistic inference는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가 마지막이 됐고, 다음 챕터는 뭐 제가 여러모로 지금 뭐 바쁜 것도 있고 해서 천천히 조금 준비를 해보고, 이번 강의도 사실은 이제 올렸다가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재촬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 목소리 이슈도 있고 뭐 제가 만든 강의가 다시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도 있어서 했는데 챕터 3는 그래도 최대한 이제 하나하나 신중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연락이나 댓글 주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